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 이 세 가지를 이른바 대법관 자격 3종 세트라고 부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인물들이 대법관 후보자로 결정되는 것을 보고 임명 제청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하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승용 수원지법 판사인데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야말로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승복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 글이 올랐는데 다양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고요? 네, 송승용 수원지법 판사가 코트넷에 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어제 1차 심사를 통과한 대법관 후보 3명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50대 남성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송 판사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인권, 노동 환경 등 갈등 요인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분이 대법관이 돼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판결에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이어서 한마디 더 보시면요. 대법관 구성의 획일성과 편협성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판결에 대한 자발적인 승복을 이끌어내는 핵심 수단이자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2012년에도 그때도 이제 대법관 후보자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비슷한 요구를 했던 판사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 2012년에도 대법관 후보였던 김병화 당시 인천지검장의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당시 김 전 지검장은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위장 전입 등으로 논란을 불러왔던 인물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하고 50대 남성 이 세 가지가 고위법관 임명의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대법관들은 어떻습니까? 네,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4명의 대법관 중 이른바 비서울대 법대는 단 2명뿐입니다. 네, 현재 대법관 구성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요. 이 인물들을 모두 아우르는 공통점이 또 판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천된 그러니까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후보자들은 이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요건으로 꼽히고 있는 게 있는데요. 보수 성향이라는 것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들의 면면을 한 명씩 좀 보시겠습니다. 우선 강민구 창원지법원장부터 보시겠습니다. 경북 구미 출신이고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수원지법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판관 출신이고요. 2009년 사분위 활동을 할 때 정상화 심의 원칙이라는 걸 제정했는데요. 이 원칙이 구재단에 정의사를 추천할 때 과반수 권한을 보장해주는 그런 원칙으로 결과적으로 동덕여대나 상지대, 세종대 등 비리재단 측의 의사를 복귀할 수 있게 그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보시겠습니다. 경기 시흥 출신으로 역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됐습니다.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과 공판 송무부장을 지냈고요. 검찰 퇴직 후에 이력이 또 화려합니다. 검찰총장 후보군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내정설이 꾸준히 제기된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휘수 태평양 현재 대표 변호사를 보시겠습니다. 대구 출신, 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서울형사지법 판사 그리고 헌법재판소 연구부장을 지낸 법관 출신입니다. 이 한휘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 조세 등 기업 관련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로 꼽힙니다. 2013년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변호인단이기도 했고요.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을 때 시민사회에서 부적격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판사 출신이 2명이고 검사 출신이 1명인데 또 어디 출신이 될지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상파 방송에 대한 방송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군요. 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기관이 합동 대통령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창조경제, 혁신경제를 위해서 예산과 규제 완화를 총동원한 내용들이었는데요. 특히 방통위 과제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요청해온 사안들이 충실하게 담겼습니다. 그 규제 완화라는 건 광고 규제 완화겠죠?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방통위는 광고 규제 개선과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서 방송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우선 광고 시장 활성화 부분에서는요. 광고 유형에 따른 규제를 총량 규제로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앞뒤로 이렇게 칸막이식으로 규제했던 것을 전체 시간 중에서 일정 양만 충족시키면 어떤 유형으로든 광고를 할 수 있게 완화한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스포츠 중계 때만 허용하고 있는 가상 광고를 교양 그리고 오락 프로그램
프로그램과 스포츠 보도 때도 허용하기로 했고요. 가상 간접 광고의 허용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네, 새로운 방송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상파 방송사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초고해상도 방송 환경 지원에 대한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EBS 일부 교육 채널을 중심으로 다채널 방송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지금 KBS 1TV가 KBS 1-1, 1-2 이렇게 여러 채널로 나눌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을 위해서 공영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KBS 수신료 인상, 사실 KBS 수신료 인상은 매년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올해도 역시 추진하기로 했군요. 네, KBS가 제기해온 수신료 현실화 주장, 이것을 받아들여서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인상된 수신료를 통해서 EBS 제작 재원을 확대하고 또 수신료가 인상되면 자연스럽게 KBS 2채널의 광고를 축소한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간 광고주들이 종편이나 유료 방송으로 이동해서 광고가 증가되고 방송 산업이 발전될 것을 기대한다. 이런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반면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를 언급한 부분은 재난방송 소외계층 배려라는 짤막한 말뿐이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수신료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다 종편이 지난해 말부터 긋고 막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대체로 통과된 것 같은데요. 종편들로서는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매일경제와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종편을 소유한 신문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연초부터 이른바 지상파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오늘도 지상파의 요구사항은 끝이 없다면서 끌려다니는 정부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주요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지는데 눈여겨볼 부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실력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도 정부 측의 언론 장악 우려에 대한 비판은 씻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조 산업이 자기네 건물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오룡호 유가족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퇴거해달라라는 요구를 했다고 하더군요.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은 사조산업 측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고장훈 오룡호 가족대책위원장은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사무실에 퇴실 요청문을 붙였던 사조산업 측이 오늘 오후에는 자진해서 공고문을 떼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조산업은 빌딩 입주사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가족들에게 내일까지 퇴실하라고 요구했었는데요. 가족들의 반발 그리고 언론사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퇴실 공고는 일단 철회했습니다. 가족대책위 측은 공고문이 떼어지긴 했지만 언제 다시 내쫓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어제 사측과 가족대책위 간의 면담이 있었는데요. 가족대책위 차원의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경투쟁은 향후 사측과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새누리당의 김재식 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해경 경비정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충남 서산태안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재식 의원이 지역구인 가이도를 방문하면서 해경 경비정을 탔던 일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배우자와 보좌진 4명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김재식 의원은 해경 경비정에 올라타서 손을 흔드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가 더욱 문매를 맞았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밝힌 김진욱 부대변인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해경 업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사람이 사적으로 해경선을 이용했다니 기가 막힙니다. 예, 경비정은 왜 탄 거랍니까? 네, 김재식 의원 측은 소외된 도서 지역의 민원을 듣기 위해 입도했는데 육지로 나오는 여객선이 오후 늦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새정치연합이 사적인 방문으로 호도하는데 공식적인 주민간담회였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사실관계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리뷰 노주민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